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 중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한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300조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 실현 가능성, 경제적 효과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봉률 씨. 이봉률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88년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모토로라, 동부 같은 회사 다녔고 지금도 싱가포르에서 시스템 반도체 회사 탭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정부의 보도자료 제목부터 그래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걸 위해 그린벨트도 풀고 공장 총량제도 풀고 재벌에게 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 만든 국가 산단에 삼성이 300조를 들여서 20년 동안 5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넣은 건데 언론은 다른 거 빼고 삼성 300조 팹만 크게 보도한 겁니다. 이상한 건 삼성의 300조 팹 건설 계획을 삼성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만 신나서 발표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정작 이 건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룸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삼성의 아주 사소한 소식까지 매일같이 올라오거든요. 보도자료도. 그런데 이 300조짜리 팹 건설만 아직 내용이 안 올라와 있어요. 다른 뉴스는 다 있어요. 아주 사소한까지 이재용 회장이 구미전자공고를 방문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 내용만 없습니다. 다른 투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휴대폰이나 노트북 모델을 바꿨다. 이런 내용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는 그 삼성전자 뉴스룸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삼성이 국내에 투자하는 다른 투자들은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300조 팹 얘기하던 날 삼성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6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 뉴스를 올렸어요. 대신 무슨 이야기냐면 삼성은 300조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습니다. 국가 산단 조성에서 입주할 때쯤 되면 이 정권 끝날 때니까 그때 아마 다시 검토할 거고 그전에는 이 건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다른 데 투자하는 거는 거기다가 다 올려놨는데 이 300조 투자 이야기만 없어요. 예. 우선 없다는 거는 전제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 주면서 땅을 주면 삼성도 좋은 거 아닙니까? 삼성이 좋죠.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워낙 큰 규모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우고 또 팹을 짓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딱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니까 메모리가 어떻고 시스템 반도체가 어떻고 파운드리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굳이 윤석열 정부한테 설명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60% 정도 점유하고 있어요. 메모리 분야는? 예, 메모리 분야는. 그런데 이 메모리를 빼고 나머지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장 규모가 메모리보다 2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가 뭔지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뭔지 팹리스가 뭔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정부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기도 그렇고 일단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 보도를 봤을 때 과연 이 클러스터가 성공할 건가 좀 회의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발표한 거는 300조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만 5개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는 아까 파운드리도 있고 팹리스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중에서 파운드리 공장만 5개 파운드리 만들겠다는 공장만. 거고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은 파운드리 공장이 아니라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공장은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하고 그 팹리스 회사로부터 설계를 받아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파운드리는 TSMC, 팹리스는 퀄컴, 엔비디아 이런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서 한 회사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다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라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분업과 현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팹리스 회사가 없어요. 전 세계 50대 팹리스 회사를 쭉 나열해보면 한국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LX 세미콘인데 옛날에는 실리콘웍스였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회사가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에. 예.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설계 회사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설계 회사가 전 세계 50대 회사 중에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주문해주는 회사가 없는데 생산만 하는 탭을 300조 들여서 5개 만들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 파운드리로 나눠지는데 팹리스는 설계고 파운드리는 그걸 이제 만드는 것인데 이건 철저히 주문 생산인데 우리 쪽에 팹리스 회사가 세계 50대 기업 중에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주문이 없는데 그 주문을 받아서 만들 공장을 많이 세워놓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이네요.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TSMC가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데 거기는 주문을 하는 생산을 맡기는 팹리스 업체가 줄을 섰어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전부 다 그쪽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그쪽에 제발 줄을 우리 서는 그쪽 겁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그쪽이 퀄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수율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체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기 반도체를 만드는 경쟁업체이기도 하거든요. 경쟁업체지 않습니까? 아하하. 경쟁업체한테 자기들 핵심 기술, 특허, 설계, 노하우 이런 거 다 보여줄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예를 들면 애플이 자기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인데 그거를 예. 삼성한테 맡기겠냐 경쟁업체인데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설계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TSMC에 맡기면 TSMC는 고객하고 경쟁을 하지 않는 회사거든요. 그렇지. 근데 삼성은 고객하고 경쟁을 하고 그쪽 정보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TSMC에 맡기는데 더 이상 생산이 안 돼. 그쪽에 공장이 모자라서 그럴 때 삼성을 가져오는 거지. 삼성은 우선적으로 물건을 주문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는 그러면 팹리스 업체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한국 업체들이 삼성에다가 주문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팹리스 업체에 대한 지원은 별로 안 보이고 그냥 팹만 많이 만들어서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설계할 브레인이 필요한데 설계할 브레인에 투자하지 않고 다 설계해 놓으면 만들 공장 투자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아니 파운드리 거기다가 많이 주문 뭐 하나 주문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말을 보태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내용은 안 하고 300조 들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탭을 5개 짓기는 짓겠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삼성이 설명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5개 짓는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5개를 메모리 몇 개 하고 시스템 반도체 몇 개 할지 지금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니까 파운드리를 5개를 짓기를 원하겠죠. 근데 삼성은 그거 지었다가 정말 공장을 놀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업체 대거 유치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소부장 업체에 잠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경악할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이 소부장 업체 사장님들 여군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들 하는 말이 미친 거 아니냐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업체를 대거 유치했을 때 일본에서 어떤 회사가 들어올까요? 소부장에서 소를 담당하는 소재업체들이 제일 먼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재업체들은 반도체 팹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좋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가스나 케미칼 같은 겁니다. 이런 소재를 바다 건너 일본에서 한국을 보낼 때는 안전 문제도 있고 운송 과정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반도체 소재 중에서 국산화가 가장 많이 돼 있는 것이 또 가스나 케미칼 쪽입니다.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 중에서도 가스나 케미칼 쪽에 국산화율이 높아요. 가스나 케미칼이 아무래도 운송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운송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가스나 케미칼 쪽이 제일 많이 국산화되어 있는데 이 가스나 케미칼 쪽이 가장 먼저 들어올 것이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정부가 삼성 반도체 공장 옆에다가 국민 세금으로 국가 산다를 만들어 놓고 일본 소부장 업체를 대거 유치하면 일본 업체만 좋아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에다 가스를 싸게 공급하잖아요. 일본이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일본 반도체 업체하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지리적 이점과 가격으로 극복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그걸 무장해제시키고 일본과 맞상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문단 소리가 벌써 들리는 거죠. 맞상대 정도가 아니라 삼성 옆에 바로 붙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가스나 케미칼 업체들이 대표적인 환경 오염 업체들이거든요. 이거 자칫하면 가스탱크 터지고 케미칼로 강이고 땅이고 다 오염될 수 있어요. 10년 전에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반도체에 쓰는 가스 케미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안전관리 좀 더 하고 정부가 관리를 하는데 일본 업체들이 와갖고 사고 치고 나가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소부장 공급하는 업체를 반도체 공장 옆에 바로 붙여주겠다라고 하면 그동안 거리나 운송, 이동 이점을 누리던 우리 국내 업체의 이점은 사라지고 일본 소부장 기업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밀려나는 거죠.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도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반도체 업체를 유치한다는 거는 웨이퍼 만드는 팹 공장을 유치를 하죠. 그러면 일단 최소한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하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또 그 팹 때문에 다른 관련된 업체들이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외국의 소부장 업체를 그 나라에 땅까지 주면서 오히려 육성을 한다, 도와준다. 자기 나라 소부장 업체를 먼저 도와줘야죠. 외국의 소부장 업체를 대금 주고 들여와가지고 그게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도움 안 됩니다. 이거는 땅 차지하고 전기 많이 먹고 그다음에 위험한 시설들 한국에다 짓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 하려면 차라리 외국 팹을 한국에다 유치하는 게 100번 1000번 더 유리한 거죠.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렇게 하면 일본을 이렇게 해줄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아니, 이거는 일단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업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 소부장 업체가 들어와서 한국 소부장 업체 경쟁력을 깎아먹고 그다음에 지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든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좀 더 키워놓고 직원 늘려놓고 그다음에 콜도 많이 시켜놨거든요. 콜이라는 건 우리나라 소재 부품을 반도체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도 국산의 비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거꾸로 가겠다는 겁니다.